서양 조경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고대 이집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과 철학이 나와 있는데 환경과 철학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건축과 조경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 중에는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분류 중에 분묘건축, 묘건축이 되겠습니다. 묘가 일반 건축물 안에 그 묘를 세워놓고 그 묘의 주인을 위한 건물을 세워놓고 그 건물을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인도의 타지마할 같은 게 대표적인 분묘 건축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신전 건축, 신을 추앙하기 위해서 모시기 위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왼편에 나와 있는 사진의 그림처럼 여기 뾰족한 기둥 같은 게 있습니다. 위에는 삼각뿔처럼 생겼고요. 그 측면은 사각형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고대 문자랄지 아니면은 신화 같은 내용을 새겨 넣는 건데 이거는 이제 멀리서 보더라도 워낙 높이 있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적인 건축물에서는 이거를 랜드마크, 그 지역의 상징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주택 건축.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살고 있는 집이죠. 네 번째 조경 보겠습니다. 장렬하는 태양과 산림의 결핍. 아무래도 이집트는 사막 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뜨거운 햇빛과 그 다음에 그늘이 식물이 많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늘이 부족하죠. 그래서 녹음을 갈망을 하고 녹음을 갖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어야 되죠. 근데 워낙 살기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과 그래서 나무를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관계수로 간수시설이 굉장히 발달된 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조경 중에 첫 번째 주택 정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주택 정원은 없습니다. 벽화로만 남아있는데 그 근거가 특징을 보면은 정원은 네모 반듯하게 네모난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주위로 나무가 이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몇 겹의 수목이 열식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나무들이 식재가 되어 있고 다시 그 둘레를 바람을 막고 그다음에 이제 보호하는 거죠. 햇볕에 타는 거를 물이 없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담을 설치하고 거기에 수목을 식재하고 그 안에 이제 다시 연못을 설치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게 벽화의 그림인데요. 보시다시피 직사각형의 지금 형태가 연못 안에 희귀한 진기한 동식물들이 식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물들이 있고요. 그 주위로 다시 이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뭐 야자수도 있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 대부분의 지금 이집트에서 서식하는 수종이라기보다는 외래에서 들여온 수종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원을 꾸몄으리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원 요소에는 침상지라고 하는 거는 지면에서 더 내려가 있는 연못의 형태. 이런 이제 밑으로 지반보다 내려가 있는 형태를 연못을 보고 침상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형, 사각형 형태. 조금 전에 이제 벽화에서 보셨던 사각형 형태나 아니면은 T자 형태의 연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물가의 키오스크. 키오스크는 왼편에 지금 사진에 나와 있듯이 천막으로 되어 있는 정자 같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정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키오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목에는 대추야자, 시카모아, 연꽃, 파피루스가 있는데요. 시카모아 같은 경우에는 그 왼편에 나와 있듯이 버즘나무과에 해당되는 잎이 넓기 때문에 그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늘을 제공하기 때문에 묘 근처에다가 많이 서식을 하도록, 즉 봉에 그늘을 줄 수 있도록 많이 식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꽃 같은 경우에는 그 상류 이집트 인을 뜻했고 파피루스는 하류 이집트인을 상징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연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연꽃을 보시면 아주 조화꽃처럼 아주 영롱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류를 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피루스 같은 경우에는 정수식물 두 개 다 이제 정수식물, 물가에서 자라는 이제 식물이긴 하는데, 파피루스는 너무 흔하게 시냇가에서 자라는 수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파피루스는 사초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쁜 편에 속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뜻했고, 또한 이 파피루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나무로 종이를 만들었듯이 이 파피루스는 종이의 원료로 외국에서는 사용을 했던 그 수종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전정원. 신전정원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신을 추앙하기 위한 게 신전 건축물이죠. 여기에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현존하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최고의 조경 유적지는 델바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세스투 여왕의 장제 신전, 아래에 나와 있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신전이 건축물이 생성이 되어 있는데 안반입니다. 여기는 대부분 뭐 그늘이 별로 없고 산인데 한마디로 민둥산이죠. 암벽인데 그 암벽에 구멍을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12식으로 기둥만 되어 있어요. 안에 이제 굴처럼 판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단이 한 단, 두 단, 세 단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집트 관광을 하시게 되면은 그 이집트 관광지로 하나로 이 합세스투 여왕의 신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는 파라오 상으로 해서 크나큰 조각물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경사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합세스투 여왕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여왕이지는 않았고요. 남편이 이제 일찍 죽게 되자 자기 아들을 왕으로 추대를 해야 되는데 그 본인한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처에 있는 자식을 양자로 해서 그 자식을 앞세워서 뒤에서 섭정을 하게 되죠. 섭정을 하게 되다가 본인 스스로 왕을 자처해서 하게 되는데 이 역사상으로 보면은 합세스투 여왕이 22년간을 통치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22년간 굉장히 평화롭고 아주 좋은 정치를 해서 시민들이 지금까지도 추앙하고 있는 여왕 중에 한 분이 되겠습니다. 이 합세스투 여왕의 신전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 최고의 조경 유적지자. 그 다음에 테라스에 수로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 물이 귀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개수로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양제, 앞으로 이제 뒤쪽에 서부아시아,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페르시아, 인도 지역이죠. 그 지역도 이제 물이 귀한 편에 속합니다. 그 때문에 그런 곳에는 항상 강개수로가 발달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건축물 앞에는 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는 나무를 식재하기 위한 구덩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조물, 건축물의 벽면에 부조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직은 기능사에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울사항은 아니고 여러분이 현존하는 합세수트 여왕의 장제 신전은 고대 이집트에 있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묘지 정원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고대 서부아시아. 환경에 보시면은 티그리스 강과 유플라테스 강으로 둘러싸이는 지역이다.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기반이 이루어져 있다. 지금 티그리스과 유프라테스 강은 지도에서 보면은요. 네, 이라크 지역에 보시면은 여기 티그리스 강과 유플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이 여기서 말하는 서부아시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는 시발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지형에 대한 내용이 지금 교재에서는 고대 서부아시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철학에서 두 번째 줄에 지쿠라트라는 게 있습니다. 지쿠라트는 실제로 인공의 산이라고 할 만큼 높이 축조가 되어 있다. 신전 건축에 해당이 됩니다. 이 지쿠라트는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이 지쿠라트의 크기는 여러분이 이집트 하시면은 피라미드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 피라미드의 높이와 같이 굉장히 거대하고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직선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나선형으로 올라갔다가 우리 계단처럼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간 것처럼 이제 되어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신을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늘과 만나는 게 가깝다. 그래서 신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높이 이렇게 건축물을 축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지쿠라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수려보는 헌팅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원에 보시면은 짐승을 기르기 위해 울타리를 두른 숲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두 번째 그 수려본의 형태를 보면 인공적으로 언덕을 쌓아 만들고 그 정상에 신전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면의 땅에 여기 있는 부분의 흙을 파서요. 그 옆에다가 쌓습니다. 쌓으면은 언덕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구덩이가 되기 때문에 물을 받아서 연못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 부분에다가 산에다가는 이제 나무를 이제 식재를 해서 숲으로 조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느 왕이 온다, 어느 귀족이 온다, 그러면은 동물을 풀어놓고 사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수려본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에는 야영, 훈련, 제사장, 향영장으로 이용됐던 게 수려본이 되겠습니다. 수려본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내용은 네 번째 있습니다. 영양에 보시면 수려본은 오늘날 공원의 시초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려본이 후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일반 시민한테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왕족이랄지 아니면 귀족들만 이용할 수 있는 특정인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였는데 이게 일반인한테 공개가 되면서 자연적으로 오늘날 공원화된 거가 바로 수려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의 시초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답을 수려본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준정원. 행인가든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준정원은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듯이 최초의 옥상정원으로 세계 7대의 불가사의다. 지금 이제 7대 불가사의는 예전 이제 고대
그다음에 현대에 따라서 각각 불가사의가 틀리게 나눠져 있는데 옛날 고대로 따지게 되면은 뭐 피라미드랄지 아니면은 제우스상, 아미테미스 신전 같은 그런 이제 7가지의 불가사의한 이제 건축물들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여기 있는 이제 공중정원 행인 가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밑에 나와 있듯이 왕비, 아미티스라는 이제 왕비가 외국에서 온 왕비가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서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타국에 있는 공주를 데리고 와서 서로 교류를 하게 되죠. 결혼으로 맺음으로써 우리는 사돈지간이기 때문에 싸움을 하지 말자라는 뜻으로 외국에서 데리고 오는 이제 아미티스라는 이제 왕비가 향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향수병에 걸린 이제 왕비를 위해서 그 왕비가 지냈던 지역의 식물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식재를 했습니다. 근데 식재를 했는데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행인 가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제 7대 불가사리냐고 하면은 다음 한번 사진을 보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는 이제 벽화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림에 보시면 옥상 위에죠. 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는데 이 나무에 사람의 키에 비하면은 엄청 높은 이제 교목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이제 교목이 나무가 성 같은 경우에는 그리 하나도 높게 축조가 되어 있죠. 건축물 자체가. 그 위에 옥상에다가 지금 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살기 위해서는 뿌리가 있죠. 그 뿌리에서의 토심이 있어요. 흙의 높이가 있는데 그 흙의 높이도 다 고려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대 불가사의 중에 이게 이제 하나의 공중정원이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최초의 옥상에 이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옥상정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옥상정원의 시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페르시아의 파라다이스 가든. 이 파라다이스 가든은 5번째 줄에 보시면 방형의 공간에 천국의 4강을 뜻하는 상징적인 수로가 교차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냐면요. 이런 이제 네모난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십자 형태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방형의 공간에 상징적 수로가 교차되어 있다. 4개의 천국의 4강이라고 하는 거는 부분적으로 물, 포도주, 그 다음에 꿀, 젖, 이게 이제 4개를 강의 의미로 뜻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코란에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고대 그리스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사람은 두 번째 나와 있듯이 옥의 생활을 많이 즐겼는 그런 이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의 생활이기 때문에 바깥 외부 쪽, 집 바깥으로 적용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주택정원 보겠습니다. 주택정원에서 기억하실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아도니스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 아도니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이제 인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이죠. 아프로디테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아프로디테의 아들이 큐피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큐피드가 이제 장난을 치다가 화살로 엄마 가슴을 쐈어요. 근데 그 가슴을 쐈는데 그때
이 아프로디테 엄마가 봤던 소년이 이 아도니스라고 하는 아주 꽃미남, 지금으로 하면은 꽃미남의 스타일이죠. 그 소년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게 아니라 자식처럼, 그 다음에 연예인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좋아하게 됐죠. 근데 이제 하루는 아프로디테가 나가면서 아도니스가 가장 이제 좋아했던 게 사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냥을 오늘만큼은 내가 없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를 하고 갔는데 아도니스가 그 약속을 안 지켰죠. 그래서 이제 사냥을 했는데 멧돼지 사냥을 하다가 멧돼지한테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죽게 됐는데 그 죽은 자리에서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아네모네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인네들이 아도니스의 얼굴을 조각한 화분에다가 여기 이제 아도니스의 얼굴이 조각물이 되어 있겠죠. 거기에 이 아네모네 꽃을 이제 식물을 심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도니스원. 그래서 후에 포트가든 그리고 옥상 정원으로 발전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도니스원은 그리스에서 나오는 정원의 형태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 공공적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성림이 나와 있는데 이 공공적용에서의 성림은 위에 이제 잠깐 보시다시피 신전주의의 수목, 숲같이 이제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성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림은 세 번째 나와 있듯이 일반 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고대 서부아시아 같은 이제 수료본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한테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이제 소수 인원한테만 수료본이 공개가 돼서 이용을 했었죠.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되죠. 성림하고 수료본하고는요. 자, 두 번째 있는 진나지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나지움은 청소년들이 체육 훈련하는 장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가끔 고대 그리스에서 청소년들이 체육 훈련을 하는 장소는 어떤 곳이냐. 그래서 나오기 때문에 진나지움은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에 나와 있는 아고라.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고라는 네 번째 나와 있는 광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광장은 집회, 모임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아고라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에서의 지금 보시면 문물 교환 장소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물 교환 장소, 즉 시장이죠. 그래서 시장인데 이 시장이 해변가 근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모임으로써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토론도 했던 그런 이제 장소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아고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고라가 로마로 넘어가게 되면은 고대 로마로 넘어가게 되면 아고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제 포rum이라는 이름으로 이름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rum이 나중에 이제 똑같은 집회 장소이긴 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리스의 아고라 광장 같은 경우에는 문물 교환 장소이면서도 집회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포rum, 로마 시대 때의 광장인 포rum은 문물 교환 장소는 아니었고요. 집회 장소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중세로 넘어가면서 플라자라고 있고 이 플라자가 이제 15, 16세기 프랑스에서는 스퀘어, 그다음에 오늘날에서는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리스에서 광장을 불렸던 이름 아고라, 로마에서는 포rum, 그 다음에 순서 아고라 다음에 포rum, 포rum 다음에 플라자, 플라자 다음에 스퀘어. 그래서 이 플라자까지 해서 한번 그 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 중세 때는 광장이 플라자였다는 것까지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고대 로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